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게 왜 이게 인증이 안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 우리가 인가는 했는데 인증을 안 했거든요. 사실은 여기 위에 authentication 클래시스 이런 걸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모든 곳에다가 넣어줘야 되냐, 약간 이제 그런, 이 두 줄을 매 API마다 넣어줘야 되느냐, 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authentication classes를 여기다가 지금은 한 번만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 from REST framework의 authentication의 import session authentication, 우리가 세션으로 처음에 한다고 했죠. 이 세션을 가져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리스트로 했는데 튜플도 가능합니다. 튜플로 하려면 여기가 괄호인데 여기 콤마가 하나 들어가야 되죠. 이게 튜플의 형태예요. 전 사실 튜플을 더 좋아합니다. 튜플로 바꿔볼게요. 하고 콤마를 여기 찍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내 인증할 것이 더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를 더 넣으면 돼요. 다른 거를 동시에 인증을 해서 사용하겠다, 그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일단은 하나만 넣어서 다시 한 번만 테스트를 해볼게요. 잘 저장됐죠? 네. 그 상태에서 등록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충 이렇게 생성하고 나서 그 어드민, 장고 어드민에 가서 투두를 다시 한번 봐볼게요. TTTT 이걸 방금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안 들어갔네요. 오, 예상 외인데요. 그러면 조금 귀찮긴 하지만 우리가 뭔가 생성할 때 또 뷰셋에서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제가 또 좀 걱정이 되네요. 생성 크리에이트 하면서 역시나 API의 투두에 크리에이트를 쓰는데 이거는 뷰셋이 아니죠. 투두에 뷰셋, 이렇게 API를 다른 걸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오버라이딩한 API는 뷰셋인데 다른 API를 쓰면서 또 테스트를 열심히 했네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가서 여전히 로그인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아웃이 나오는 거고요. 이번엔 키키키키로 해보겠습니다. 생성, 네, 여전히 잘 생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어드민에서 투두를 한번 봐보면 네, 드디어 유저가 잘 들어갔네요. 유저가 잘 들어갔어요. 유저는 왜 들어가냐면 우리가 APIS에서 이쪽에서 인증과 인가를 통해서 유저를 식별한 다음에 이 리퀘스트 유저에 어드민이 담긴다라는 거예요. 어드민이 담겨서 시리얼라이저에는 유저의 입력값인 이런 것들이 들어갈 거예요. 이런 것들만 보내줘도 세션을 통해서 인증된 사용자랑 데이터를 점검하고 나서 세이브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로우가 생성될 때 유저는 유저로 넣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의 로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동작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좀 수정해 보고 싶은 부분은 get query set이라는 부분입니다. get query set 셀프. 이 query set은 사실은 요 위에 있는 query set을 가져오는 건데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셀프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이 get 쿼리셋이 어떻게 동작하는 앤지 CDRF에서 가서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 CDRF에서 그대로 뷰셋입니다. 여기서 get 쿼리셋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얘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네. 보니까 결국은 뭐가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는 것 같아도 이겁니다. self.queryset을 가지고 온다. 보면은 self.queryset은 뭐예요? 얘입니다. 얘를 가져다 리턴해 준다. 원래는 queryset은 self.queryset 요거를 가져다가 그대로 리턴해 주는 애였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유저를 추가를 해줄 겁니다. 유저는 self.request.user 이게 좀 전 처음에 신기했거든요. 여기서 create에서는 리퀘스트를 주니까 request.user를 했지만 여기선 셀프밖에 안 주기 때문에 self.request.user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이 셀프 안에는 리퀘스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ueryset filter 해서 유저는 유저 얘를 사실은 이렇게 리턴을 해주면 되겠다. 이게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날까요?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본인의 투두만 조회 가능한다. 본인의 투두만 조회가 가능해져요. 왜 그럴까요? 리스트 메서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스트 메서드에 가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self.getQueryset을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필터링이 걸려요. 그래서 이 장고 콜스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투두를 조회하다 보니까 이렇게 100개가 넘게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새로 고침 해보면 이젠 2개밖에 안 나오죠. 페이지네이션도 없고요.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하나 더입니다. 생성하면 네, 하나 더가 생성이 되죠. 그리고 본인의 것이기 때문에 본인께 잘 조회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근데 로그 아웃을 하고 한번 가볼까요? 로그 아웃을 하고 이 상태에서 한번 투두의 리스트를 가볼까요? 네, 갔더니 이제는 아무것도 안 나오죠. 뭐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페이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로그인을 하지 않고 접근했을 때 이 페이지가 나오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로그인을 해야만 이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쉽게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API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뷰 자체를 통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API의 views.py 여기에서요. 우리가 지금 저거 보고 있는 페이지가 투두의 list2 이거일 겁니다. 여기를 로그인 해야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 부분은 살짝 컨닝을 해오겠습니다. 네, 이것도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임포트를 한번 해볼게요. from django contrib의 us의 mixIns라는 게 있습니다.
mixins import login required mixin. 이 클래스 한번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저의 리퀘스트가 is authenticated, 만약에 인증되진 사용자가 아니면 no permission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얘를 mixins는 뭐냐면 여기 클래스를 다중으로 상속받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기능을, 원래는 없던 기능을 더 추가해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앞으로도 어떤 믹스인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함께 기본 붕어빵 틀에 함께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그인이 안 됐으니까 어딘가로 튕겨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튕겨내는 URL을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컴피그의 세팅스에 보면 로그인 리다이렉트 URL하고 로그아웃 리다이렉트 URL 했는데 로그인 URL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 로그인 URL은 여기입니다. 아래 거 이거랑 똑같은데 이건 뭐냐면 아까침에 믹스인스에서 로그인을 해야만 여기에 접근할 수 있고, 로그인이 하지 않았을 때는 로그인 URL로 리다이렉트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다시 한번 여기를 새로 고침하면은 어떤가요? 여기로 리다이렉트 시켜줬죠. 다시 한번 접근해볼까요? 리스트 투두의 리스트로 가려고 하면 접근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로그인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투두의 리스트로 이제 접근이 됐습니다.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투두의 리스트, 여기에서 투두의 리스트에서 제한이 됐기 때문에 로그인에 성공하면 여기 넥스트 돼 있죠. 넥스트라는 걸 타가지고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투두의 리스트로 보내준다라는 겁니다. 이건 사용자 경험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이죠. 그랬을 때 잘 나옵니다. 제가 다른 걸로 로그인했어요. 어드민으로 로그인하면 패스워드 1234 느낌표. 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수정해야 될 게 더 남아 있습니다. 투두에 한번 100번도 한번 가볼까요? 100번. 오. 지금 100번을 갔는데 100번에 분명 데이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조회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get query set을 제한함으로써 retrieve도 필터링이 되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상세 조회는 retrieve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투두에 100번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거예요. 100번이라는 걸 달라고 했는데 이 쿼리 셋에 보니까 유저는 유저다. 그러면 이 쿼리 셋은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던 투두가 아까 200번 하나, 203번 하나, 204번 하나, 이걸로 이미 필터링이 된 상태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이렇게 3개밖에 없는데 여기서 100번을 요청한 거예요. 그러면 404가 나오죠. not found. 실제로 100번은 존재합니다. 100번이라는 투두는 존재하는데 이거를 유저로 필터링 한다라는 걸 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본인의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 해당 투두는 본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오버라이딩 해줘도 지금 리스트 API랑 리트리브 API를 완성을 해버린 겁니다. 쉽게 완성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업데이트는 따로 해줘야 됩니다. 업데이트는 또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를 오버라이딩 하려고 하거든요.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메서드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메서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오버라이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랑 사실 거의 비슷한데 유저라는 객체가 있을 거예요. request.user로 접근할 수 있을 거고 값을 넘겨줘야 되는데 결국은 이 self.perform 업데이트를 타거든요. self.perform 업데이트. 얘도 아까 처음에는 self.perform create를 탔어요. 다시 한번 먹어보면 얘가 원래 self.perform create serializer 이거를 원래 탔었어요. 그렇다면 얘도 사실은 메소드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perform.create perform.update 똑같죠? 결국은 뭐예요? serializer.save를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면 나는 self.perform create를 나는 오버라이딩 해버릴래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serializer인데 save를 하고 여기에 유저는 self.request.user 아까 이렇게 리퀘스트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까 심지어는 이렇게 serializer.save 하고 그냥 리턴도 없이 끝나요.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스턴스 이 serializer.save 함수를 타고 나면 실제 데이터가 생성이 되거든요. 이게 실제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얘를 인스턴스 이렇게 리턴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오버라이딩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투두를 받아올 수가 있죠. 여기에 리턴 값이 사실은 투두니까 여기가 투두가 생겨요. 투두. 그래서 여기가 투두를 받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은 인스턴스로 그대로 둬도 되고 변수명은 제가 어차피 투두라고 지정한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다른 시리얼라이저에 태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셀프. 예를 들어서 리드 시리얼라이저라는 게 있었다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다면 여기다가 투두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거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해볼 내용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리드 시리얼라이저는 좀만 이따 할게요. 자, 봅시다. 이런 식으로 오버라이딩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퍼폼 업데이트도 가능한 건데, 퍼폼 업데이트랑 퍼폼 크리에이트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쵸?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get 시리얼라이저에 데이터를 넘길 때 인스턴스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얘가 차이입니다. 얘는 수정하는 거죠. 어떤 데이터를 수정할 거냐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스턴스를 넣어주는 것이 차이점이 있어요. 실제 제가 예전에 장고로 기술 면접을 봤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create 함수랑 메소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여기가 어떤 거를 수정할 건지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인스턴스를 시리얼라이즈에 보내줘서 해당 인스턴스를 값을 수정한다. 이렇게 면접 볼 때 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한번 그대로 오버라이딩 해볼게요. 얘는 크리에이트 메소드 아래다 하면 더 예쁠 것 같아요. 퍼폼 업데이트. 그래서 셀프.시리얼라이저 이건데 네 맞습니다. 그대로 하게 되면 여기서 인스턴스를 받아올 수 있어요. 투두를. 근데 사실상 안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도 지금 안 해도 돼요. 사실은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get query set처럼 얘만 수정해줘도 돼요. 이것도 사실은 리턴도 안 해도 되죠. 여기에만 이렇게만 넣어주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용을 더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눈에 익어야 돼요. 이 구조가 계속 눈에 익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투두를 받아와서 지금 이 시리얼라이저가 아니라 다른 시리얼라이저에다가 태워서 데이터를 찍어보게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한번 이거 끝까지만 하고 할게요. 그러면 업데이트를 지금 했고요. 그래서 업데이트 내용을 했으니까 한번 웹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어드민 로그인 하고요. 여기서 저는 얘를 하나 수정해 보겠습니다. 수정입니다. 업데이트를 하면 네, 잘 수정이 되죠? 뒤로 가면 여전히 잘 수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다른 거를 수정하고 싶어요. 지금 수정인데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네, 이 페이지 자체에 제가 100번이라는 투두를 접근을 하면 지금 여기서 지금 접근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100번이 수정이 될까요? 100번을 제가 좀 독특하게 느낌표로 이렇게 채워보겠습니다. 업데이트 투두 수정에 실패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API 단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조차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삭제 남았어요. 삭제는 그러면 뭘 수정해 줘야 되냐? 그러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디스트로이 메소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실제 얘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디스트로이 D니까 이쪽 초반에 있을 것 같네요. 디스트로이 메소드 얘를 탄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보니까 퍼폼 디스트로이고 결국은 인스턴스를 가져오는데 걔는 get 오브젝트를 통해서 가져오네요. get 오브젝트. 그럼 get 오브젝트가 어떤 동작을 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get 오브젝트를 보면 내용이 뭐 복잡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주석이니까 가볍게 무시하시면 되고, 여기서 보시면 get query set을 쓰네요. get query set을 쓰기 때문에 애초에 우리가 get query set을 오버라이딩 했기 때문에 본인이 것이 아니면 삭제할 수도 없다. 그쵸? get 오브젝트를 통해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 그냥 넌이 찍히는 거예요. 본인 게 아니면 여기가 넌이 찍혀버려요. 그래서 삭제할 수가 없죠. 퍼폼 디스트로이는 어떤 동작을 하는지 한번 가볼까요? 되게 단순한 동작을 합니다. 퍼폼 디스트로이 가보면 instance.delete 이렇게 해서 삭제해주세요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오버라이딩 할 게 없어요.
delete도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이것만으로 destroy API도 끝나버린다. 이것만으로.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할 내용은 거의 다 끝났는데 이거는 그러면 개인화된 API죠. 근데 저한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나는 최고 관리자야. 최고 관리자가 모든 투두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를 이렇게 오버라이딩 하면 안 되겠죠. 이걸 원래대로 두고 그 대신 퍼미션 클래시스를 줄 때 이거는 일반 사용자가 쓸 수 있는 로그인 메서드이기 때문에 관리자용 인증 방법을 새로 만들어서 권한이 관리자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클래스 퍼미션을 제공해주면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개인화된 API를 만들어 왔다. 네.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아까 제가 이렇게 계속 하게 되면 이렇게 API가 앞으로도 이렇게 많아질 건데 그때마다 이거 다 넣어야 되나요? 그거는 아니라고도 말씀드렸죠. 일단은 그 중에 하나인 Authentication Classes를 지운 다음에 얘를 세팅스에다가 넣어줄 수가 있어요. 세팅스에 여기 REST 프레임워크에 가면은 디폴트 Authentication Classes 얘는 리스트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REST 프레임워크 authentications 세션 authentication 이렇게 넣어주면 모든 API에 authentication classes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얘는 인증의 영역이죠. 인증은 이렇게 할 거고요. 세션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허가 인가는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달아주면은 로그인 된 유저만 쓸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게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위에 API처럼 이렇게 안 달아주면 누구나 다 쓸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쓸 수 있어요. 그 대신 누가 사용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원래 Authentication Classes가 여기 위에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바깥으로 빼냈다.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가능하다. 사실은 그렇다면 여기다가 또 퍼미션을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안 넣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거는 권한이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인가가 필요한 API에만 이렇게 달아서 사용하고 아닌 것들은 이렇게 열어서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에다 부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투두 API를 한번 수정을 해봤습니다.